안녕하십니까. 정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10월 22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8억 4,700만 원 유동규 대장동 유동규 일당에게서 돈을 받은 선거자금을 받은 김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척건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어제 자정 조금 지나서 법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뭐 사실 그 돈을 준 유동규 씨를 해유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검찰에서도 밝혔죠. 그 공범으로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서 구속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이제 민주당사에 대해서 새로운 압수수색을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재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검찰의 수사는 이 김용은 이재명의 분신, 아바타 이렇게 불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턱 밑에까지 검찰의 수사 칼날이 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지금 섬뜩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유동규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죠. 풀려났는데 어제 하루 동안 재판도 가고 또 기자들을 계속 만납니다. 당초 예상했던 대로 기자들이 뭐 집 앞에 같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기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어제 하루 동안 쏟아낸 말만 해도 이재명이 들으면은 아주 섬뜩한 그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의 운명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이 있는데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당할지 그것이 또 하나의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척건이 아니라고 해버렸던 유동규의 입에서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되게 됐습니다. 자, 어제 쏟아낸 말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일단 김용을 구속하게 되면은 이재명을 수사를 하면서 특히 이 대선 자금 8억 4,700만 원 이게 다가 아닐 겁니다. 또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서 대선 자금이 조성이 됐겠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누구에게 사용했느냐, 또 이것이 혹시 당내 의원들에게 경선용으로, 대선 후보 경선용으로 당내 의원들에게 좀 건너간 게 있느냐. 자, 이런 것이 드러나면은 상당히 이 민주당 전체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을 오히려 손절할 수도 있다. 자, 그런 분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출소하자마자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자, 먼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파는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다 나온다. 앞으로는 법정에 나가서 내가 아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치 싸움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도 않다. 그냥 다 밝히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 자,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이재명은 지금 오금이 들릴 텐데 본인이 이 척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유동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러면 유동규가 이재명 입장에서는 변심입니다. 변심이고 유동규가 왜 이것을 다 밝히겠다고, 다 까발리겠다고 결심을 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하죠. 일단 이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칫하면 유동규가 본인이 다 뒤집어 써서 한 20년 그 징역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것을 뇌물죄로 그 김용에게 준 것을 남욱에게 받아서 김용에게 준 것을 뇌물죄로 하면은 상당히 이 형량이 엄청나게 높죠. 근데 정치 자금은 그것보다는 좀 낫습니다. 물론 뇌물을 준 사람은 형량이 비슷하긴 하지만 뇌물이나 정치 자금이나,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자백을 하면은 형량을 많이 깎아줍니다. 아마 그것이 좀 작용을 하지 않느냐. 검찰이 이 정치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김용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본인이 아니고 유동규 또 남욱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업가, 이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사업가들에게서 벌써 확보를 했죠. 이모 씨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를 하고 진술을 다 얻어내서 그것을 유동규 일당에게 내미니까는 고개를 떨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기왕에 이것이 다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나라도 살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뭐 사람이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뇌물이 아닌 정치 자금으로
지금 영장에도 보면은 경선 기간에 돈이 갔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돈이 갔다. 그러니 이것은 정치자금 성격이 되죠. 자, 돈 준 사람에게는 이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5년 미만의 징역형입니다. 5년 미만.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자금은. 그런데 유동규처럼 정치자금을 줬다고 자백을 할 경우에는 형량이 상당히 감경이 되기 때문에 유동규가 혹 했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남욱 같은 경우도 이 대장동 팀을 설득을 했습니다. 유동규를 비롯해서. 아니, 지금 검찰 목표가 우리가 아닌 것 같아. 사실대로 우리 말하자. 우리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재명 보호해? 이런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유동규는 변호인들이 없이 홀로 변호인과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검찰에 나가서 술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김용에게 4차례에 걸쳐서 얼마 8억 2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8억 4,700만 원을 줬고 그 중에서 1억 원은 본인이 착복했고 또 1억 원은 줬는데 그때부터 대장동 2억 관련 보도가 나오니 김용이 다시 돌려주더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검찰에 나가서 변호인 없이 혼자 검찰에 나가서 진술한 이유도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기자들 조선일보, 한국일보, 연합 안 만난 기자들이 없습니다. 계속 다 만나서 폭탄 발언들을 막 하고 있는데, 자, 변호인 없이 홀로 나간 이유, 이것도 이재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을 바꾼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본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 내가 지켜주려고 했다. 이재명을 지켜주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감옥 안에 있는데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그리고 검찰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살펴보고 염탐하더라. 이재명 쪽에서 본인들이 변호인을 선임을 해주면서 그 변호인이 가서 일종의 스파이 노릇을 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인이 이 유동규에게 야, 너 그 검찰에서 이야기했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이렇게 정탐을 하더라. 그래서 변호인이 없이 그냥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했다. 이것도 이재명에게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세계는 그런 거 없더라. 구치소에서 1년 깨달은 거 참 많다. 헛된 것을 쫓아다닐 거야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하면서 쌓여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울분이 안 풀린다. 내가 좀 밀어내서 숨길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오히려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된다. 기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된다. 숨기지 않겠다. 다 이야기하겠다. 자,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돈 준 상황도 언급을 합니다. 김용이 20억 원 달라고 해서 대선 경선 때인데 남욱에게서 받은 7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 전달을 했다. 그런데 그 핵심 척근인데 김용이 이걸 이재명이 몰랐겠느냐. 자, 이재명은 지금 본인은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1원 한 장 본 적도 10원 한 장 본 적도 없고 쓴 일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탕 하나 받은 거 없다.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죠. 이런 한 푼 본 일도 쓴 일도 없고 사탕 하나 먹은 것 없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유동규에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어제 또 재판에 갔었는데 유동규가 지금 출소 상태에서 재판은 계속 가야 되죠. 피고인이니까.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겠죠, 법원 앞에. 그래서 기자들이 이재명이 10원 한 푼인지 1원 한 푼인지 본 일도 없고 쓴 일도 없다.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 하더라 하니까 유동규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내 재판 중에 그 기사 잠시 봤는데 그 해견 내용 자체가, 이재명 해견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더라.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하니까는 내가 검찰에서 다 얘기할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언론에서는 여기와 관련해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무슨 1원 한 장, 10원 한 장 없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무슨 사준 것 이런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본인이 뭔가를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탕 하나 받은 일 없다고 하니까 비웃음을 치는 거죠. 비웃음을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8억 원 김용이 받은 8억 원 외에 김용이 받아서 이재명에게 갔는지, 그냥 본인이 알아서 뭐 얼마는 착복을 하고 얼마는 또 이 조직을 만드는데 썼는지, 그건 다 용처는 밝혀져야 되지만은, 그런데 그 8억 원 외에 또 이재명에게 간 돈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재밌더라. 내가 검찰에서 다 얘기하겠다. 비웃음을 보냈습니다, 유동규가. 자, 그러면은 그 외에 다른 자금도 이재명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왜 그러냐면 대장동에서 이익을 낸 것이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돈을 마련해서 줬다는 이 변호사만 해도 한 1,000억, 남욱 변호사만 해도 한 1,000억을 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20억, 그 외에, 또 남욱 외에 뭐 많이 있죠. 김만배를 비롯해서.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유동규의 진술 앞으로 내용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비리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선 자금 게이트,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유동규가 간간히 흘리고 있죠. 그리고 이 유동규는 앞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계속 출석을 할 텐데, 법정에서 하는 진술,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 계속 폭탄 발언을 이어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코너에 몰릴 정도가 아니고 교도소 담장 위에 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위기가, 이재명의 위기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위기, 하나는 사법적 위기인데, 정치적으로, 문제 사법적 위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신구속 가능성까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것뿐이 아니죠. 뭐 지금 가장 눈앞에 와 있는 것은 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두산그룹이 50억 원을 성남FC에 후원한 것과 관련해서 뇌물죄로 지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그러면 뇌물죄로 기소가 되면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자,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은 그것은 이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대선 자금뿐 아니라 사법 리스크를 보면은 쌍방울 연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3자 뇌물 혐의를 받아서 기소가 돼서 대표직이 박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법 처리 전에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손절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민주당이 이 이재명 리스크에 의해서, 유동규의 입에 따라서 이재명의 리스크가 확산되면은 그것을 계속 민주당이 방어하려고 하다가는 민주당이 자체가 공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이 죽을 수는 없다 해서 손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초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초기인데 벌써 민주당의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보면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지난주에는 한 일주 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6%포인트가 앞서 있었는데 동률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올라가고 민주당은 일주일 사이에 5%포인트가 지지율에 빠져버렸죠. 이게 이재명 리스크, 초기 리스크에 의한 효과인데, 만약에 이것이 계속되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급전직하합니다. 그러면은, 당 차원에서 더 이상 이재명 구하기에 나설 수가 없겠죠. 물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7인회 같은 맹목적인 이재명 추종자들은, 자, 그러면 장애투쟁하겠다 하고 나가겠죠. 지금도 아마 광화문에 나가 있을 겁니다. 이 장애투쟁으로 막 하겠지만, 그것은 이재명이 없으면 본인들의 정치 생명이 위험한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고,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이러다가는 이 당이 다 망하겠다 하면은 이재명 손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8억 4천만 원이 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써있는데, 그러면 경선 때 써있으면은 이 돈이 또 이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막 돈이 오고 갔으니까는 8억 원 플러스 알파가
누구에게 어떻게 흘러갔느냐. 조직을 확장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경선 때 이낙연 후보에 비해서 조직력이 상당히 약했죠. 현역 의원들 중에서 친 이재명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려 세우는데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직접 돈이 갔을 경우 이것은 또 엄청난 그 당내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도 이재명은 손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가 말았던 이 당이 이제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체포 동의안이 왔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 외에 다른 의원들이 그 체포 동의안을 찬성을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 입은 갑옷이 벗겨지는, 방탄복이 벗겨지는 그런 상황도 지금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이재명은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커다란 위기 앞에 봉착해 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동규는 어떤 사람인가? 성남시에서 원래 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막 돕고 이러면서 그쪽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거쳐서 사장 직무대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했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발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선거도 계속 돕고 했는데 주변에 당시 뭐라고 했냐면은 한창 그 이재명과 가까울 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국정원 기획실장을 맡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주변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때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규가 측근 아니냐는 기자들 물음에, 유동규 측근 아니다. 측근이라고 하려면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진상은 지금 민주당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 정진상은 이재명이 스스로 밝힌 핵심 측근인데, 작년 9월에 그 유동규가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에, 오피스텔에서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휴대폰도 버리고 또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사람이 김용과 정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동규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경선 마지막 본선이 열흘 남았는데 이 사건이 터졌다. 대장동 의혹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경선에서 이길 것 같은데 지금 안달이 난 거다. 안달이 났다는 거죠. 이재명 캠프에서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과.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된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랄을 해가지고 버렸다가 난리가 났다.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압수수색 당하기 전에 본인이 유동규의 새로 얼마 산지 안 된 휴대폰을 버렸고, 그것을 뭐 경찰이 발견하지 못했는데 검찰이 발견을 했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랄을 한 사람들이 정진상, 본인과 마지막 통화했던 김용이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일일이 자꾸 지금 폭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이재명 입장에서는 완전히 뜨악할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어제 하루 동안 쏟아진 유동규의 말만으로도 이재명은 점점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인데,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 또 유동규의 입이 어떻게 열릴지, 그 부분이 정가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됐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